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문화 컨텐츠, 이제 옛날에는 공연 같은 것들 많이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갔는데, 요거는 이제 과연 이제 계속 유튜브만 볼 것이냐, 계속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만 볼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공연 문화는 이제 끝난 것이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해본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보니까 이 영화관만이 가지는 네. 이 몰입도라는 게 있잖아요. 영화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봐야 돼요. 네. OTT는 이렇게 보다가 바쁘면 좀 끄거나 아니면 뭐 시끄러우면 딴 거 재미없네 넘기거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진짜 마지막에 임팩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 영화는 그래서 앞에 3분을 못 잡으면 네.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TV 드라마들은 3분이 굉장히 임팩트가 세야 되고 거기서 막 큰 사건이 바로 일어나서 그쵸. 전개가 안 되면 이제 망한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사실 K 드라마가 그런 게 강하거든요. 끝나기 직전에 막 아쉬워서 다음 편 보게 하고 이런 게 강한데 매 회마다. 맞아요, 매회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유튜브에서 직접 만든 유튜브 시어터예요. 오. 네. 유튜브에서 유튜브면 온라인 공간인데 이런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가 스스로 오프라인 시어터를 어마어마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미국인 거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인데 그 거의 매달마다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공연들을 하고 실시간으로 있고, 방송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로도 이제 때에 따라서 오리지널 컨텐츠나 네. 아니면 직접 컨텐츠로 이렇게 라이브로도 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오프라인은 이제 융화되는 거죠. 내가 이걸 보면서 이 열정을 느끼고 싶으면 현장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온라인으로도 그 열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두 가지를 계속 믹스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절대로 이 공연 문화가 사라진 것도 네. 아니라는 거죠. 맞아. 네. 요거는 이제 사라질 수가 없죠. 네. 공연 문화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코로나 이 와중에 이 라스베가스에서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는 곳을 가든 스피어를 이렇게 와우.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다들 야 코로나인데 야 무슨 공연장 만들어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인데 무슨 공연장이야. 근데 이때를 틈타서 엄청나게 이렇게 큰 그러니까 스퀘어를 그렇게 만들고 법적인 있어요. 제재가 안 된다는 게 그게 네. 좀 아이러니하긴 하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막. 지금 이게 아직 완공이 아직 안 됐어요. 아. 네, 짓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게 짓고 다 끝나고 났을 때면 아마 이제 좀 코로나도 좀 좋아질 텐데 미국은 사실 그 전부터 크게 프리했죠. 신경 안 쓴 것 맞아, 같긴 해요. 프리했죠. 맞습니다. 앞서가요? 그래서 선진국인가?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 한국도 많이 풀어진 것 같긴 네. 한데. 네. 요것도 이제 좀 요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그 저희가 업사이즈 디바이스냐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냐 업사이징이라는 거는 크기가 커지는 거. 디바이스가 그렇죠. TV도 커져야 되고 네. 핸드폰 모니터도 커져야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활동을 체험을 안 하고 이거를 거의 보고 있으니까 더 맞습니다. 체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네. 이제 그 작은 사이즈 중에서도 굉장히 핸디한 사이즈의 네. 어떤 그런 그 포커싱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다들 핸드폰으로 영화 보는데 이게 큰 디스플레이가 팔리겠어?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막상 시장을 보니까 네. 집도 차도 화면도 이제 다 거거 익선이라고 저희 표현했는데 커진다. 다다 익선이 아니라 다다 커진다. 익선이 크면 클수록 좋다. 라는 시대가 점점 오히려 더 오고 있고 네. 여기 보면 막 지금 침대 위에서 이렇게 올려서 볼 수 있는 오히려 이런 큰 디바이스들을 여기저기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가고 있고요. 차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기 차도. 보니까 또 아까 홈 루덴스처럼 네. 호모 카피엔스도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참 여기서 만든 거에 원래 있던 거를 지금 쓰신 거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시중에 있던 내용들을 네. 이제 모아서 네. 그런 용어들을 좀 정리한 거. 그러니까 차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렇죠, 래서 그렇죠. 그분도 이제 호모 카피엔스가 네.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도요. 요즘에는 네. 재택이 가능하니까 아예 시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치. 비싸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골로 가서 가능하면 더 큰 집에다가 더 완벽한 시스템. 그 돈이면
더 완벽한 시스템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더 즐기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뭐 대표님이나 저도 그렇고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노트북이 사무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딜 노트북 가도 사무실이죠. 우리 네. 머리와 네, 맞아요. 우리 머리와 노트북 연결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그렇죠. 그럼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동시에 지금 지금 한 15개 12개 프로젝트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저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네, 네. 충분히 이제 그게 가능해지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 네. 오히려 다른 비즈니스를 만들 수 그쵸. 있는 거거든요. 음. 지방에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음. 이제 그들이 왜 지방으로 안 오냐, 지방으로 왜 안 오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지방자치에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지방으로 왜 안 오는가? 거기 뭐 이런저런 인프라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에만 문제가 없다면 내가 일하고 정말 가끔씩 병원 가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문제가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또 네. 디지털 의료도 또 이제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가장 하위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디지털 의료 쪽은.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의료는 이제 그 법에서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네.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고 네, 맞아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정신질환적인 이슈들이 이제 워낙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적으로 이슈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요즘에 제일 많이 또 인기 있으신 분 있잖아요. 오은영 선생님. 네, 그래서 심리치료 혹은 이제 또 이제 멘탈 케어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요즘에 또 그 새로운 트렌드를 저희가 봤더니 약물이 아니라 오히려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운동을 하면 약물로서 나오는 호르몬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몸을 움직임으로써 치료하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신 건강이 아니라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과 밀접하다. 뭐 예전에 그 체력이 궁력 뭐 이런 네, 그런 맞아요. 얘기 하는 것처럼 이 신체 건강에 저희가 좀 더 포커싱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또 대표님이 작가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물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더 치료가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사실 운동으로서만 치료가 되는 거 약물을 이긴다기보다는 너무 요즘에 홈 루덴스처럼 네. 움직이지 않으니까 네, 네. 없던 병도 생기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게 건강한 거다라는 네. 걸로 해서 더 이게 더 중요시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요즘에 제일 놀란 게 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부장님들이 등산 가는 거 진짜 싫었거든요. 등산 가자 그러면 네. 아 왜 산인가 그리고 또 꼭 주말에 가자 네. 그러고 이런 게 이제 저 이제 사회 초년생 때 네. 아주 일부 있었는데 요즘엔 젊은 친구들이 등산을 더 많이 가요. 청계산 가면 좀 네. 강남에 청계산 네. 가잖아요. 네. 강남이잖아요. 네, 청계산이 네, 네, 네. 엄청 많죠. 이쁜 친구들 좀 레깅스 쫙 입고 다 젊은 친구들. 네. 그러고서 뭐 데이트도 요즘에는 다 산으로 가고. 네. 그리고 대표님도 요즘은 그래도 좀 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맨날 우리가 컴퓨터만 앉아 있으니까. 아, 그쵸. 저도 요즘에는 그래서 한 시간씩은 걸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 습관을 안 들었었는데 요즘 네. 학원대학교에서 우리 김무현 대표님이 하신 일일이 만보도 있긴 하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네. 그래가지고 걸으니까 꼭 걸어보세요. 네. 5km씩 해서 이렇게 1시간씩 걸으면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그쵸. 좋고 네. 우리는 또 머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은 훨씬 좋아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액티비티가 또 다른 또 그쵸. 트렌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빅데이터가 맞냐, 아니면 개인의 스몰 데이터가 또 중요하냐. 스몰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패턴이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각자 개별적인 행동 특성을 가지고 종합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 스몰 데이터는 실제 사람들의 행동을 추적해서 수집하는 데이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뭔가 그 제너럴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사람이 네. 아닌 그 어떤 그쵸. 그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이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너럴한 내용을 딱 그 안내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약간 좀 더 이렇게
좀 그 센시티브하게 터칭 해줘야겠다. 네, 뭔가 네. 이렇게 좀 더 이분은 좀 세게 나오니까 좀 더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게 인간이 가진 능력이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똑같이 대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사람이면 사람이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신물이 나는 거죠.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겠지만 요즘에 챗봇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챗봇 많이 나오는데 챗봇 쓰신 분들 대부분이 별로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똑같은 말 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게 리소스는 내부적으로 줄일 네, 수 있을지 네. 모르지만 사용자 경험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금 사실 인간은 대충 들어도 딱 알아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엄청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그거 내부적으로 프로세스가 있죠. 화가 나는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먼저 메시지를 주고 뭐 어떻게 해서 좀 감정 터치를 먼저 해줘라. 이게 인공지능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방식의 스몰 데이터가 그럼 이 스몰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는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우선은 스몰 데이터와 알고리즘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네, 봤을 때는 알고리즘 형성이라는 것도 너무 빅데이터로 그냥 편향된 한쪽만 그냥 큰 걸 던져주는 게 아니라 네. 반응형으로 해서 개개인의 성향을 분석을 해서 그 성향에 맞게끔 AI가 이제 알고리즘을 주는 건데 네. 사실 그것도 족쇄잖아요. 여기서 그럴 수 지금 있죠. 얘기해보면 디지털 네, 네. 세계의 족쇄이자 열쇠여가지고 뭐 알고리즘이 네, 오히려 네. 더 편향되게끔 사람을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지성으로 몬다라고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과 이거 스몰 데이터랑 또 다른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럼 스몰 데이터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요거예요. 요게 베타샵이라고 있어요. 아. 예, 베타샵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 베타샵은 참 신기한 게, 이 안은 다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고요. 네, 보기만 하는 거예요. 체험만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만약 구매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이 체험 존으로 운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 위에, 자, 이 천장에 이 각 디바이스마다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 행동 패턴. 패턴을 분석을 해서 그 행동 영상이나 분석 내용을 네. 그 이 제품의 예를 들면 이게 삼성전자 제품이다. 삼성에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간을 팝니다.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안 남기고 이 공간당 얼마 그리고 그 대신에 공간에 대한 이런 아주 퍼스널한 데이터들을 잘 정제해서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이제 스몰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야, 요것도 그러면 교육용에서 우리 원장님들, 대표님들이나 많은 교육 컨텐츠들 있잖아요. 네. 컨텐츠들이 대표님들이 일종의 이제 뭐 코엑스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하지만 그거 너무 크게 하니까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자기 것만 수집할 수가 있지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그쵸, 거니까 그쵸. 오히려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부분에 더 반응을 오고 뭐 하는지에 그렇죠. 대한 거를 네. 계속 피드백하면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자체가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종의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전에 책에서 생각나는 게 팝업 스토어. 네. 팝업 스토어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공간을 이동한다든가 다른 식으로 스토어가 이것도 팝업 스토어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얘는 이제 베타샵은 사실 이제 고정된 스토어인데 네. 안에 있는 체험 제품들이 계속 바뀝니다. 네.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 이 제품 판매자가 네. 이 공간을 임대해서 이 체험 존을 임대해서 쓰는 네. 방식이다 보니까 야, 이런 네. 것도 있구나. 되게 재밌죠. 네. 우리나라에 많이 대중화됐나요? 요거는 시내 지금 마감 있나? 강남 가야지 있나? 요거는 사실 이제 아직 매장이 별로 없어요. 아마 10개 내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에 좀 많이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네. 그다음에 팔로알토 쪽에서 시작했고 네. 지금 이제 일본 스토어에도 최근에 오픈을 한 겁니다. 네. 확실히 앞서가요. 요거는 되게 재밌는 건데 이거 하는 이제 서포트 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Get help with a real human from our customer support team이라고 써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 지원을 진짜 인간을 통해서 받으세요. 네, 그동안 이제 고객 지원이 너무 이게 그 휴먼이 아닌 네. 약간 자동 응답이라던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신물이 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반대가 오히려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 그럴 네.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어떠세요? 전 ARS 정말 싫어해서 우리 네. 무조건 0번 누르는 그쵸. 시대 네, 세대 네, 아직도 네, 네. 무조건 0번을 눌러가지고 사람이 나와야지 마음이 편한 거 상담소 연 거 1번, 2번 그 다음 과정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0번만 눌러.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무슨 생각도 했냐면
오히려 고퀄리티로. 고퀄리티를 제공하되 어. 유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분명히 나올 것 같아. 예. 키오스크 식당 가면은 키오스크 예, 있잖아요. 예. 돈을 더 주더라도 저는 네. 그냥 와서 주문 받고 그렇죠. 예. 내가 돈 뭐 음식당 뭐 네. 10% 20%더 줄게. 네. 오히려 그런 게 또 하나의 다시 비즈니스가 될 수 비즈니스 있는 될 수 거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 세대마다 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음. 우리나라를 하나로 그냥 음. 처음 만나는 건 너무 맞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그게 분명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실버 맞습니다. 세대를 겨냥한 음. 그런 비즈니스를 원장님들이나 많이 사업가분들이 이제는 맞아요. 애들이 많이 저출산으로 없으니까 오히려 모든 비즈니스를 실버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 네. 뭐든지 그렇죠. 다 사람이 네. 이걸 로고를 쓰는 네, 거죠. 네, 네, Get 네. help with a real human. 네, 예. 리얼 휴먼. 네. 네. 우린 진짜 사랑을 합니다. 어. 이게 예전에는 전 당연한 이거 써놔야 건데 되겠다, 예전에는 이거. 이게 당연한 어.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홍보를 하고 있다. 어. 우리는 서포트팀이 사랑입니다. 아예 우리 너무 네. 이제 네. 빨리 가는 그 속도를 자꾸 따라오라고만 했지 네, 맞아요. 네. 살펴주진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오히려 온라인 쪽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쪽을 아예 그냥 디지털화를 하지만 도저히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우리 오프를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이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선생님이 네, 앞에서 네, 네. 바로 합니다라고 그렇죠. 슬로건으로 거둬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그 뭐 이게 실질적으로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성형외과 같은 데는 다 상담 선생님들이 제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세지. 네, 그분에 따라서 이제 회사 매출이 달라지잖아요. 맞아. 네, 그만큼 이제 인간 휴먼 터칭이 오히려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고 있다. 인공지능 하지만 사실 사람만한 인공지능이 아직 없거든요. 네. 사람만한 인공지능 그러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데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이거 저 너무 재밌었는데 이건 보면은 그 넷플릭스에 보면 네. 원래 이게 엄마 뭐 아빠 뭐 애들 아들 일 뭐 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만의 프로필을 만드는데 이 사람은 그걸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서 이 사람은 뭐 진대현이다. 그럼 진대현과 친구들이 볼 때, 진대현이 슬플 때 볼 때, 아, 요거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거 진대현이 술 먹고 볼 때. 이 아이디를 여러 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아까 전에 뭐 잠깐 보다가 네, 써놨었는데. 네. 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보는 건데 네. 알고 보니 나도 취향이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분위기에 따라 다른 걸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너무 그 취향이 계속 하나로 일관성으로 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뭐 유튜브도 뭐 예를 들면 하나는 내가 이제 예를 들면 공부, 학습, 음악 학습적으로 뭐 보고 이렇게. 싶은데 이제 가끔씩 취미생활 보다 보면 막 이게 믹스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요거는 내가 공부만 볼 거야. 내가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요거는 내가 취미생활만 볼 거야. 그러면 요거는 취미 관련된 게 더 많이 뜰 거고. 맞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알고리즘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야. 맞아. 그거 네. 있었어요. 맞아. 네, 이런 게 있었고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빅데이터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됐다. 사야 됐는데 찾아보기 귀찮은 거 유튜브랑 인스타에 키워드만 몇 개 넣으면 계속 스폰서 광고 띄워준대요. 네. 알았어. 그렇죠. 아, 뭐 사야 되지? 역으로 그러면 이용, 예를 들면 뭐 알고리즘. 그 컴퓨터 노트북 하나 사야 된다. 그러면 노트북 몇 번 검색하면 그때부터 광고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 하나를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분산 아이디. 네. 멀티 계정으로 분산 아이디 네. 쓴다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 이제 자기 아빠가 갑자기 네. 어느 날 허경영 형 추천이 떠서 아 걔가 똑똑하긴 한 것 같아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또 빠져도 보다 보면 네. 뭐 가짜 뉴스도 다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하고 밥 먹는 동안 폰 뺏어서 인간극장, 동물농장, 뭐 뉴스, 농사 채널, 뭐 자연 이런 거 구독해줬더니 앞으로는 허경영 얘기 안 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네. 네. 이렇게 들으니까 알겠네. 근데 이걸 알면서도 사실 저부터도 그랬어요. 음. 저부터도 계속 뜨면은 맞아. 요즘에는 유튜브 이렇게 페이북 같은 걸 뜨면요. 네. 계속 애기랑 네. 강아지 사진, 강아지 아, 릴스 네네네. 있잖아요. 네, 릴스만 네. 계속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올라오네. 그래서 정말 밤에 일 끝나고 보면은 릴스에서 강아지 그리고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만 계속 계속 신기하다. 올라오죠. 계속 저는 이 채널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쵸. 이런 거를 제가 딱 요거죠. 지식적으로 알고 네. 있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그걸 보는 거. 맞습니다. 강아지랑 애기들. 맞아요. 강아지랑 애기들만 봐요. 맞아요. 애기 있는 것만. 네. 그래서 오히려 현명한 방법은 네. 이제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뭔가 이슈 사항에서 서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엉뚱한 거. 부모님 몰래 어차피 요즘 부모님도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어. 부모님에다가 이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몇 개 미리 구독을 해놓는 거야. 검색을 해놓던 거야. 그러면 이게 막 뜰 거 아니에요. 그럼 보시다가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이거 저기 오늘 강의 끝났네요. 오늘의 포인트 이거예요, 진짜. 네. 왜냐하면 무의식이 네, 의식을 네. 지배한다고. 그렇죠. 이게 진짜로 그냥 뭐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하냐 그런가 보다 할 것 같지만 진짜 지배당하거든요. 그렇죠. 지배당합니다. 네. 자연인 될 거야. 이분은 정치를 네. 할까라고 허경영도 내는데 나도 정치해볼까 하다가 네. 아니다 산에 네. 가야 돼 이럴 거야. 맞습니다.